안녕하십니까.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최근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이 교권 침해 논란에 우리 사회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에서도 교권 회복과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 지도에 늘 애쓰시는 두 분을 모시고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을 알아보고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각자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재웅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교사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학교사랑 어머니회 회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무거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저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교사 노조위원장이신 최재웅 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번 서희초 교사의 자살로 교권 추락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또 이주 교육부 장관이 오히려 2011년도 경기도 교육감이 제정한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 맞는 얘기 맞아요? 학생 인권 조례는 2010년도 이제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까지 총 현재 7곳에서 그렇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충남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넘는 수가 현재 거주 중에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의 문화 중심지라고도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전국 모든 곳이 시행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학생 인권 조례의 여파는 전국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번 서희초 사건에서는 그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네. 학생 지도상의 어려움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서희초 사건을 보더라도 지금 교사들은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네.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둘 다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네. 배치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한 학생이 수업을 듣기 싫어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의 자유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일어나서 수업을 들으라는 교사의 교육적 생활 지도가 우선인가 하는 문제가 학생 조례가 시행된 이후 네. 학교가 빠진 딜레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교수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교사의 이런 상식적인 지시도 네.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학교는 교육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좀 제로섬 게임에 비유하여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거나 네. 개정되면 당장 교사의 권위가 비대해져서 네. 학생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하거든요, 현재.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최우선한다라는 그 조항이 현재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학생 인권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문제 학생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고 정작 문제 학생 때문에 발생하는 다수의 선량한 이런 학생에 대한 수업권 침해에는 별다른 대책이 또 없는 그런 모순이 존재합니다. 네. 또한 교권의 향상이 마치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네. 그때는 정말 교사가 학생을 체벌을 하고 또는 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었는데요. 과거에 그랬죠. 네, 과거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생을 현재는 체벌하거나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시는 것으로 과거로 회귀될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법적인 권리와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죄송한데 네. 교사가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교사가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혹시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네. 충남의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혹시 그 내용의 문구를 혹시 좀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한번 예, 본 거예요. 같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그 조항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1장 총칙 제3조에 네. 학생 인권의 보장 원칙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1항입니다. 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네. 그리고 이 이제 조항이 되게 중요한데요. 학교 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네.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만약에 수업에 방해하는 학생도 그 인권에 대한 보장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네. 생활이라는 것은 조직태에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나간다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학교라는 교육 공동체에서 동등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네. 이 조항으로 학교에서 교사의 인권보다 학생의 인권이 더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학생의 2장에 보면 학생의 인권 부분에서 네. 제1절 이제 자유권, 네. 그래서 이제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6조에 여기에 보면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네.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네. 되어 있습니다. 학생을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네. 동의하는 교사는 네. 없을 겁니다. 저희 교사들은 학생의 체벌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현재 학교에서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이 화장실 가는 것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네.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배설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자는 학생을 깨울 수도 없습니다. 네. 학생의 수면권을 네. 또 보장해 보장을 해줘야 되기 네. 때문에요. 그리고 수업 중에 음식을 먹는 학생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유권의 음식 섭취권 보장 때문에요. 네. 또 과거에 또 저희가 수업 중에 이어폰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심지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도 직접적인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또 학생들이 체육 수업 시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네. 교사가 네. 체육 수업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공부도 할 수 없다? 네, 신체의 자유 때문에. 네. 그래서 충남 학생 인권 조례에서 이러한 조항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들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또 도민들 사이에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 들어보기도 하고요. 자, 우리 다음에 이제 우리 천안 학교 사랑의 어머니회 예. 그 김현숙 회장님 네네. 입장은 좀 어떤가요? 아, 예. 먼저 저는 이 질문에 대답을 글쎄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20년도 충남 학생인권조례 개정 공청회 때 학부모 대표로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토론회에 참석해서 제가 그 의견을 말했었는데. 현장에 직접 그렇죠. 참여하셨다는 제가 얘기죠? 이제 토론자로 나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의뢰를 받고 그 당시 제가 썼던 그 시작을 읽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학생들이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주기에 친구 간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사제 간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싹트는 긍정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과연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당시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니고 이제 너무 대립각 관계로 이제 비춰지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또래 간의 문제로 피해를 보는 이제 학생들의 인권을 보답해 줄 수 있는 것이 교권이어야 하고요. 그 교권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학생의 인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상호주의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저는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동보호법이나 또 아동학대법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이해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인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오류가 더 큰 원인이 아닐지 생각하거든요. 이제 가령 학부모가 원인이다. 이제 그 학부모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원인 제공을 많이 한다. 방금 원장님 얘기하셨듯이 이제 그 모든 거에 확대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가령 학교 폭력 가해자가 발생을 하면 먼저 그 학생을 불러서 사건 경위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수업 시간에 애를 부르면 학습금 침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쉬는 시간에 부르면
휴식권 방해다. 그리고 그렇게 방과 되는군요. 후에 또 남기면 아동 학대로 신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해석하는 게 더 큰 원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최재영 교사 노조위원장님. 예.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에서 인권조례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예. 그런데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건이 3,035건 중에 1,831건이 약 60%를 차지하는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발생됐다고 통계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교사들은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닌 아동 학대 범죄에 관련한 처벌법을 개정하는 것이 교권 추락의 개혁 방안이라고 또 외치고 있거든요. 왜 교육부와 일선 교사들의 개혁 방안이 제각각 틀릴 걸까요? 현재 뭐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거나 네. 개정을 하면 네. 모든 교권 침해가 해결될 것처럼 네. 주장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네. 학생 인권 조례는 몇 가지 원인 중 하나일 뿐 네. 학생 인권 조례와는 별도로 네. 교권 보호에 대한 상위법이 네. 실효성 있게 제정된다면 네. 학생 인권 조례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좀 다분하다고 보고요. 네. 또한 찬반을 가지고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학생 인권 조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네. 학생 인권 조례의 개정 혹은 폐지를 주장하면 네. 혹시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도 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계산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입장과 유불리를 떠나서 학교 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정이 고려의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느냐 여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교육부의 통계는 네. 교권 침해를 당한 네. 건수를 통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정적인 건 아니겠죠. 교보위를 통해서 교권 침해로 판명될 그 건수를 통계화를 한 건데요. 네네. 그 통계 자체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왜냐하면 없다. 충남의 학생 인권 조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내지는 교육권을 선제적으로 좀 제한해 놓은 그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보위를 통해서 교권 침해로 판명된 건수는 일단 교사들이 교보위를 열려고 하면 지금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서 네.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네. 그런 염려가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네. 교보위를 개최하고 싶어도 아동학대법으로 신고당할까봐 네. 개최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의 통계이기 때문에 네. 교권 침해가 교보위를 통해서 잡힌 이 통계 건수로 그 충남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교권 침해 건수가 늘었냐 아니면 줄었냐를 그것으로 충남 학생 인권 조례와 이 교권 침해의 어떤 더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내기에는 사실 이거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네. 실제적으로 아까도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아이들이 떠드는 권리, 그리고 학교 내에서 교실 라면을 먹는 권리, 화장실을 가는 권리,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네. 기타 등등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전교생 30명, 40명이 다 그렇게 학생 인권 조례를 믿고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면 그 교사 입장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충남이 이제 2010년도 경기도가 처음 네.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을 했고 네. 충남은 이제 2020년에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도민들 그리고 교사분들에게 물어보면 네. 충남 학생의 인권 조례에 네. 구체적인 조항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네. 아직 도입된 지 이제 한 3년 남짓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법이 2014년 9월 28일 날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0년 남짓 됐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 아동학대법이 처음에 도입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교사들의 어떤 정당한 교육권과 생활지도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는 심지어 교사들조차 네. 크게 인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점차 이게 이 조례가 3년이 지나서 쭉 진행이 된다면 네. 분명히 교사의 교육권 또 정당한 생활지도의 네. 침해가 네. 될 소지는 다분하다고 봅니다. 현재도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 사물함이나 책상에 쿠션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네, 네. 심지어 쿠션에 팔을 낄 수 있는 그런 쿠션이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잡니다. 네. 하지만 교사들이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학교 인권,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네. 그 제3장 2절 제41조에 보면 학생 인권 침해 사안의 정리라는 네. 그런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네. 학생 인권 옹호관은 사건을 조사 후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네. 가해자, 관계인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3번에 학생 인권 침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네. 대부분 교사가 되겠죠. 네. 주의, 경고, 징계, 인권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이 조항을 교사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징계를 당할 수 있는 그렇군요. 조항이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은 일단은 교육부와 달리 일선 교사들은 아동 학대 범죄에 관한 처벌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개정안을 하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네, 지금 여러 국회의원분들께서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제가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23년 5월 11일 날 네. 이태규 의원이 이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서 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네.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네. 제6호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그게 사모법,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 네. 몇 조부터 몇 호? 그 사모부터 몇 호죠? 아동학대법 6호까지? 아동복지법에 네. 의하면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학생의 아동에 의한 네. 정서적 학대, 네. 신체적 학대, 네. 성적 학대, 네. 그리고 방임 및 유기 그게 4가지 조항이 네. 있는데요. 특히 이 교사들이 네. 정말 어려워하는 건 정서적 학대라는 조항입니다. 네. 여기서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또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동이 교사의 말로 인해서 또는 교사의 행동, 지도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냥 정서적 학대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학생들이 뭐 딴짓을 하거나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심지어 훈계 내지 지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학생이 있는 데서 특정한 학생을 훈계를 할 경우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그러면 중대한 그런 과실이 없거나 고의적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럴 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체적 학대도 있잖아요. 신체적 학대도 있는데 신체적 학대라는 거는 체벌권을 허용하자는 소린가요? 아니요. 여기서 교사들이 이해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정서적 학대로 말씀을 드렸죠. 네. 신체적 학대로 인한 어떤 그런 아동 학대일 경우에는 당연히 뭐 교사가 극소수의 교사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교사들이 이제 아동 학대로 이제 신고가 된 이 건수를 보면 참 이제 기가 막힌데요. 제가 그 통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부터 4년간 6,787명의 그 교사들이 교직원들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4년 동안 6,787명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5,924명, 즉 수사기관에서는 87.2%에 해당하는 5,924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정식 사건도 하지 않고 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6,787건 중 863명만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사건을 처리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총 6,787명 중에서 110명만 수사 후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이 최종 기소를 했습니다. 전체 아동학대로 판명된 사례 중에서 무려 1.6%만 현재 최종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6%도 어떤 전국적으로 1년간에 네. 아동 학대는 그 어떻게 보면 판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 110명 중에서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 기소가 33명, 또 재판에서 6명은 무죄 판결, 네. 그리고 나머지는 재판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교사가 학교에서 정말 극소수의 아동 학대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마땅히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네. 그런데 무수한 그냥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위법에 대한 개정을 현재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고성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너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예. 정서적 확대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예. 그것도 아동의 어떻게 보면 체벌권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 정서적 학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불분명하고 네. 범위가 명확하지 포괄적이죠.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이거 아동학대 아닌가요? 라고 하면 지금 또 아동학대법에는 그 조항에 그 공공기관의 종사자, 학교의 장이나 또는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의심이 들었을 때 신고하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부과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지금 당했습니다. 학교에 신고가 이거 되겠죠. 아동학대 아닌가요? 하면 학교의 장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그런 있군요. 현실입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천안사랑 어머니의 김현숙 회장님. 예, 예. 네. 그 서희초 교사 외에 지난 6년간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신변 비감 및 정신질환으로 재직 중에 자살한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이나 된답니다. 예, 예. 교사가 겪은 모욕, 명예훼손, 교권 침해 수도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1161건, 학부모로부터 75건, 상당한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희초 교사의 자살의 원인이 이게 제공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또 개선 방안도 있을까요?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포괄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네. 나도 이제 직간접 경험을 한 저로서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네. 저희 언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었구나. 어느 날부터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저를 보면 인사도 하지도 않고 아주 가짜는 듯이 이렇게 그래요? 쳐다보고 또 뭐 질문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처음에는 그런가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놈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학원은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데. 아니, 애가 받는 이제 그 모멸감이 쟤가 나를 무시하는 거 그 무력감이 굉장히 세지면서 어느 날부터 걔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어느 날 참다 이제 폭발을 해서 네. 저희 언니한테 가서 쟤 자르자. 쟤 자르자. 나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돈보다도 내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 쟤 자르자고. 네. 그랬더니 저희 언니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걔는 단순하게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싶은 개구장이 초등학생이었고요. 저는 저희 언니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이겨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질문을 네. 이제 왜 돌아가셨나 보다는 네. 이 선생님은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조직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한 무력감에 많이 외로웠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업무가 힘든 것 그리고 학부모들의 갑질 민원은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이 일은 항상 있던 거였어요. 아, 그랬어요? 뭐 학교가 생긴 일에 항상 학부모들의 민원도 있고 그렇겠죠. 뭐 업무로 힘든 일은 많았을 것 같아요. 항상 있는 일인데 이제 똑똑하고 바르게 자란 이 새내기 교사는 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조직 시스템이 보호해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 믿음에 오류가 생긴 건 아닐지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네. 학교에 상주하는 이제 상담사나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개선 방향으로. 학교 폭력이나 네. 뭐 아니면 학생과 마찰 그리고 수업에 방해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네. 교사가 이제 직접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고 전문가가 이제 나서서 네. 학부모 간 뭐 중재 역할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런 학생들의 사후 교육 아니면 법률까지 맞는 건 어떨지 학폭이 지금 교육청에 이관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전문가에게 맡기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담임선생님은 학폭 전문가도 아니시고요. 담임선생님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시거든요. 근데 제가 또 가장 우려되는 게 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세요. 벌써 이제 민원을 차단하고 그리고 그 챗 대응 방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더 큰 사고를 만든다. 이걸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기 우리 최재형 노주위원장님. 그 서희초 교사가 이번에 자살을 하게 된 원인은 물론 뭐 다른 정확한 이유는 경찰 발표도 없고 아직까지 판명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병명을 앓고 있다가 이런 정신질환 때문에 보호를 못 받고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의혹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혹시 개선 방향까지 있다고 하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질문은 네. 지금 사망하신 서희초 선생님에 네. 대한 정확한 경찰 수사 결과가 네. 현재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어떤 뭐 추측을 네.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네.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교사노조 연맹에서 스승의 날 올해 2023년도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네. 또 이 중에는 충남 선생님들께서도 네.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전체 11,371명 중 질문 문항에 최근 5년간 그 선생님의 교권 침해 상황 관련 질문을 드렸었고요. 네. 이 중에서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네.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네.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 무려 전국적으로 26.59%, 충남은 23.43%가 교권 침해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나 또는 상담을 받았다고 설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교권 침해로 네. 정신질환이 그렇죠. 왔다는 거죠? 네, 네. 이런 분들이 4분 중 1분이나 네. 계셨었고요. 그리고 또 교직원들, 교사, 교장, 교감 선생님을 포함해서 전체 자살률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21년 사이에 6년간 재직 중 자살로 사망한 유초중 고교, 교사, 교원이 총 76명으로 전체 사망자 687명 중 무려 11%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정신질환이라는 판명을 받았는데 네. 치료를 받은 교사 수는 없나요? 혹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개선되거나 호전이 대한 그런 통계 자료는 없나요, 혹시? 지금 이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현재 지금 없는 그렇군요. 상황이고요. 네, 네. 아마 뭐 교육부 차원에서도 또 조사할 예정에 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교권 침해로 인해서 그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했다는 수는 네. 상당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뭐 사망을 했다. 그런 이제 추측보다는
이 통계에 의하면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로 인해서 정신과의 치료나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무려 4분 중 1분이나 되신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으시면서도 정상적으로 학생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신과를 이제 그 치료도 받고 약물도 이제 뭐 드셨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호전된 사항도 있을 텐데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오기까지는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물론 학교의 교권 침해 때문에 모든 게 다 전반적으로 작용됐다는 것보다도 집안에서도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 주변의 관계자들과도 마찰이 있었을 거고 또 여러모로 이제 선후배 관계에서도 뭐 조직사회에서도 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아니면 그 스트레스라든지 기타 등등이 또 작용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무조건 뭐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그게 다 전적으로 그 책임이라고 전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성도 찾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제가 또 우리 위원장님께 안 물을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그 교권 침해가 됐다고 하는 그 현실, 네. 그 현실에서도 가장 그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학부모냐, 학생이냐, 아니면 학교의 조직 생활이냐 등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아까 지금 그 서희초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망하시기 약 2주 전에 네.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일기장이 공개가 됐는데 이 네. 내용에 의하면 업무 폭탄 더하기 그 학생의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돕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라는 일기장이 공개가 됐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일기장에 직접 이 선생님께서 직접 쓰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게 업무적인 어려움, 그리고 학생의 어려움, 그리고 서희초 선생님들의 이제 증언에 의하면 이 학생의 학부모님으로부터 수십 통의 민원 전화를 받았다. 이런 이제 그 제보가 또 있었고요. 근데 일기장에는 수십 통화의 제보나 그 민원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일기장 공개가 안 됐지만 그 같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동료 선생님들의 이제 증언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그런데 확정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근데 또 이런 일기장도 내용이 있잖아요. 남자와의 실형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도 좀 아주 비관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의아한 게 유족이 공개한 일기장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그런 추측성 보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의아하고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정확한 부분은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또 마지막 질문하셨던 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이제 있어요. 교권 침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교권 침해가 어떤 거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그거를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7월 26일부터 저희 충남교사노조 조합원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제보를 받고 또 설문조사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퍼센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총 218명의 선생님께서 뭐 99%가 218명 중 216명이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선생님이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고요. 이 중에 그 유형별로 나누자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폭언 및 폭행이 이 중에 32.7%, 그리고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이나 고의적, 지속적 수업 방해가 33.1%, 학생의 폭언, 폭행, 성희롱이 15.5%, 그리고 그 밖에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협박이 5.7%, 관리자의 갑질 등이 10.2%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하튼 간에 교권 침해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자기 혼자만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교권 침해냐, 교권 침해가 아니냐. 그 부분에서는 교사 입장의 개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확정적으로 짓기 위해서라도
말 그대로 우리 김현숙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 전문가라든지 정신과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된 학교 TF팀이 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모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토론을 해주신 어쨌든 간에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여기서 끝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이 두 분을 다시 한번 모시고 진한 토크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